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1일이 됐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가지 행사도 많고 그야말로 이제 봄이 절정에 오를 시기인데요. 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잘못 뽑아가지고 5월달 지금 뭐 미국, 영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요 백신 접종이 즉 집단 면역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야외에서 집단 행동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백신 접종이 끝났어요. 사실상 이거 뭐 집단 면역이 달성될 정도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접종을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요. 지금 더 이상 공급할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백신 절벽 우려가 많았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역 당국이 어제부로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 추가 예약을 중단하라 이렇게 일선 접종기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접종할 만큼 물량도 없고요. 1차 신규 지금 현재 예약받은 사람들 접종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까지만 접종 예약을 받고 부산, 세종, 전남은 1일부터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경남은 이미 1차 접종 예약 자체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하루 20-30만 명 정도 접종하니까 금세 이 백신이 바닥을 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신을 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100만 명분, 화이자가 106만 명분 해서 총 206만 명분만 백신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현재 남아있는 화이자 분량이 불과 2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이자 백신이 사실상 이 바닥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지금 발표하기는요, 하루 150만 회까지 접종할 수 있는 이 의학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150만 정도 150만 회까지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를 풀 가동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206만 명분이라고 치면 이틀이면 다 끝나버려요. 이거를 갖다가 지난 2월 달부터 지금 2달이 넘게 매일매일 찔끔씩 접종해가지고 마치 백신 접종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려해 왔던 대로 5월 백신 가뭄이 현실화된 것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백신 확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당국,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백신 제대로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찮은데요. 아예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우리 백신 수급 아무 문제가 없다. 자신한다. 확실하다. 믿어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비판적으로 이 백신 접종 문제,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방송하는 이 방송 매체라든가 그다음에 신문,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눈을 부아리고 입을 막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자, 이러한 문재인 정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더군다나 최근에 9천만 명분의 백신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 이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9,900만 명 최근에. 자, 9,900만 명 제대로 확보를 했다면 비교적 좀 더 신뢰성 있는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도 남은 2분기까지 얼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 4분기에 얼마가 들어와서 몇 명에 대해서 접종이 끝난다. 그래서 정부가 공언한 대로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이 백신을 이제 동맹국들한테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한국은 끼지도 못해요. 왜? 쉽게 얘기해서 바이든한테 찍혔으니까.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바이든한테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야 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 5월 21일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일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바이든 자극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백신, 잉여 백신을 우리 한국한테 주겠냐고요. 그리고 백신 수합에 그렇게 쉽게 응하겠냐 이거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나라들도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무백신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예, 무백신 상태. 참 이러니
결국은 코로나 사태 지금 요즘도 매일같이 600명이 넘고 있잖아요. 근데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를 유지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아날로그식 거리 두기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국민들을 마치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로. 자,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편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거는 그냥 좀 참으면 된다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 민생 경제가 파탄되고 있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언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냐 이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반드시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인사 문제라도 잘하냐? 인사도 아주 엉망진창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미 뭐 27, 8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국회에 청문 그리고 또 야당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 둘 다 합쳐서도 이렇게 많은 무자격자 이 장관들을 양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현재 박준영 해수장관 후보자가 또 난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박준영 후보자는 30년 이 해수부에서 그야말로 이 공직자로서 전문 관료예요. 테크노크라시인데, 이 박준영 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2015년대에서 18년 사이에, 즉 3년간 영국 대사관에서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했어요. 그러다가 귀국할 때 뭘 갖고 들어왔느냐? 찻잔이라든가 접시 세트 이런 장식품들을 대량으로 이 도자기 장식품을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정식으로 수입한 게 아니라요. 이제 외교관 근무를 마치고 들어올 때 이삿짐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삿짐으로 갖고 들어올 때는 별도 세관 신고를 하더라도 자기가 쓰던 이삿짐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이삿짐이라 하더라도요. 저도 뭐 이 외교관 생활 여러 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무리 이삿짐이라 하더라도 신규 완전히 새거 그리고 이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 이건 뭐 월간 조선에도 나오고 TV 조선에서도 나오고 이제 여러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최초 보도는 TV 조선에서 단독으로 어젯밤에 보도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예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관할 적에 2015년도에 18년까지 근무했으니까 18년도 임기를 마치고 통관할 때 이거를 갖다가 썼던 물건으로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완전 새 물건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건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신규 물품을 사서 하나도 안 쓰고 들어오면 그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보도에 따르면 일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부인이 작년에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카페 영업을 하는데 이 카페 영업은 음식점업으로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카페에서 뭘 팔았냐면, 이렇게 이삿짐으로 들여왔던 찻잔이라든가 접시 세트라든가 이런 이 고급 도자기 장식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가 안 난 거예요. 도소매업, 즉 이런 것을 팔려면 음식점 허가가 아니라 도소매업 한다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없이 음식점업, 즉 카페 영업장에서 이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 영업 관련 법 위반이에요. 이 두 가지 위반 사실이 지금 어제 밤에 TV조선에서 맨 먼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누가 이걸 맨 먼저 입수를 했냐면요, 이 국민의힘에 있는 김선교 의원이 입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김선교 의원은 장기간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개봉했다.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 관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허가 없는 판매도 불법이다. 이게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런 시각을 김성규 의원도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박준영 후보자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냐면, 영국에서 산 찻잔 등 다기는 수집 목적이었고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게 된 것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찻잔, 접시 이렇게 수집 목적으로 하는 외교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은 상황이 뭐 이 집에 부채가 생겼다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령 의도치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영업 허가는 받고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의도치 않은 상황이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게 돈 액수로는 뭐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돈 액수도 뭐 수천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이
이 간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매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다. 그리고 사전에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도 참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 담백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필요한 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과 하나 없이 좀 뻔뻔하게 부인하고 반박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용서받을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 박준영 한마디가 아니라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 임명자들 어떤 사람들 임명했느냐, 얼마나 많은 그렇다고 말이죠, 전문성이 뛰쳐나느냐, 그런 비리 의혹을 덮을 만한 전문성이 뛰어나서 그야말로 그러한 잘못을 덮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적 그리고 인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박준영 이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 문제가 있던 사람들보다도 조금은 낫지만 이거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워싱턴에서 또 이 부끄러운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이미 바이든과 이 대립되는 갈등 이슈들을 꺼내서 이 미국 내 여론을 조성하려다가 미국 조 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이 워싱턴에서 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워싱턴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시위를 했습니다. 이 시위는 수잔 솔티 여사가 중심이 돼서 이런 시위를 했는데요. 이 자유북한연합의 의장으로 되지 않습니까? 수잔 솔티. 여기에서 북한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내는 서신을 낭독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시위를 열었느냐? 바로 지난 5월 1일까지, 지난달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가 북한 자유주간입니다. 노스코리아 프리덤 위크라고 그래가지고요. 매년 열려요.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열리는 행사가 바로 북한 자유주간 행사입니다. 예. 이 자유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올해가 18번째인데요. 처음으로 우리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이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중국에 있는 이 탈북자들 약 130명 정도가 지금 우리 한국에 못 오고 있어요. 중국이 물론 싫어하고 김정은이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과 중국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싫어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한국으로 좀 탈북이 완료되도록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심한 고문과 그리고 사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즉각적으로 협상에 나서라, 이런 촉구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18년 동안에 주미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자, 이런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 이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중국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이나 그다음에 핵무기 WMD, 즉 살상무기나 똑같은 비중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정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는 정반대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 북한 자유북한 연합 의장인 수잔 솔티 여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이런 정말 촌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서신에는요, 리차드 앨런 전 NSC 북한의 NSC 백악관의 보좌관,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베 선교사, 이런 분들도 서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청와대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눈가림하려고 하는 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 그러면은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우선 인사 문제에서 변화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친문 강성 인사들을 주로 청와대와 이 내각에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선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통합형 정치적인 인물 그리고 화합형 인물로 그런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런 김부겸 후보자를 총리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무수석의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철희 수석을 임명을 했는데 이철희 수석도 친문과는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철희 수석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고, 그리고 또 오세훈과 이 박형준 이 양 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도 함께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이철희 수석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철희 수석은 이 청와대 내에 즉 청년 TF를 출범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다. 그래서 청와대 청년 비서관실에서만 청년 업무를 담당하지 말고 청와대 모든 부서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청와대의 변화는 유영민 비서실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영민 실장은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니고 기업인에서 시작했어요. 79년도에 LG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쭉 비즈니스맨으로 성공적으로 해오다가 이제 장관까지 하고 이번에 비서실장이 된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이었던 임종석과 노영민과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영민 실장이 지금 현재 없앤 것 중에 하나가 속칭 골방회의라는 것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 골방회의는 매일 아침에 수석비서관 이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골방회의를 수석비서관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회의 참석자를 더 늘려라. 이렇게 되면 이제 비서관급들 중에서 이 중요 이 이슈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 골방회의를 이제는 열린 회의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몇 가지 이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변화 없는 것보다는 물론 훨씬 낫죠.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변화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급에서 일어난들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모든 이 결정권, 중요한 국정 현안과 관련된 결정권,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의 생각이 솔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잘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이실직고를 해서 잘못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러한 이 외형적 의미에서의 변화, 우리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거는 쇼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내내 한 게 뭡니까? 쇼예요, 쇼. 저도 쇼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요. 심하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권의 허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워딩 중에 하나가 쇼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 간에도 저 친구 저거 쇼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쇼하고 있네는 실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가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권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쇼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이번 심판을 받았고 내년에도 이러한 자세에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지는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